요즘 인공지능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AI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발명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처음에 좋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그 거대한 패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만든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기술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혁신의 역설, 이게 AI 시대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가 궁금하다면요, 먼저 과거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봐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창조물이 어느 순간 개발자의 손을 떠나서 마치 스스로의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사 속 사례들을 빠르게 훑어볼 텐데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 9세기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도교 연금술사들이 뭘 만들고 있었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불로장생의 약이었어요. 그런데 유황, 숯, 초석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약이 아니라 웬걸 엄청난 폭발물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화약이었죠.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던 시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탄생시킨 순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20세기 초로 와볼게요. 당시 당구공을 상아로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안 되겠다, 대체제를 만들자 해서 발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합성 플라스틱, 베이클라이트예요. 코끼리를 구하려던 이 착한 발명품이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지구 전체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이번엔 1920년대입니다. 토마스 미들리라는 발명가가 자동차 엔진에서 나는 노킹 소음, 이거 진짜 고질병이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휘발유에 납을 섞어봤더니 와, 엔진이 정말 조용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그 후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 대기가 납으로 오염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경 독성 피해를 입어야 했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역사 속 기술들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파르마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말 그대로 하나의 물질이 치료제인 동시에 독이라는 뜻이죠. 이 프레임워크는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인공지능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는 사실 화약이나 플라스틱이랑은 출발점부터가 좀 달라요. 어떤 물질을 만들려던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AI의 진짜 뿌리는 코딩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사고 과정을 어떤 규칙으로 딱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럼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바로 이 질문이 AI라는 거대한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지적인 계보를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의 기초를 세웠고요. 19세기의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이 논리를 0과 1로 이루어진 수학, 즉 불대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1950년 앨런 튜링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역사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마침내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앨런 튜링의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기계가 우리처럼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지를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봤어요. 대신 관점을 확 바꾼 거죠. 기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기계가 하는 행동이 인간이랑 구별이 안 되면 그거 지능이 있는 걸로 쳐주자. 이렇게요. AI의 목표를 의식에 재현해서 지능적인 행동의 흉내내기로 바꿔버린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죠. 자, 그럼 그 철학적인 꿈에서 시작된 AI가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대 AI의 정체는 바로 통계적 엔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예전의 AI는요, 전문가들의 지식을 만약 A이면
B를 해라 같은 수만, 수십만 개의 규칙으로 다 입력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 AI는 다릅니다. 인간이 규칙을 안 가르쳐줘요. 대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패턴을 찾아봐 하는 거죠. 훨씬 유연해졌지만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확률 계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AI는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AI 도구는 명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면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바로 이 자율성이라는 지점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AI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한계들이 있죠. 그럴듯한 거짓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하는 환각 현상, 또 인터넷에 있는 편견 가득한 데이터를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조합해서 내뱉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해의 부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철학자 존 설의 중국어방 논증이라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방 안에 갇혀서 중국어 질문에 답하는 규칙책만 가지고 있어요. 규칙책만 보고 완벽한 답변을 써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의 AI가 바로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는지 역사적 패턴을 봤고, 현재 AI의 현실과 한계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창조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AI는 인류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와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될까요? 그 답은 기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핵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델링. AI를 사회에 내놓기 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는 거죠. 둘째, 투명성.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게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가치 정렬. 단순히 효율성만 쫓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AI의 최우선 목표로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위험은 국경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함께 규칙을 만드는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파이썬이나 C++ 같은 컴퓨터 언어가 아닐 겁니다. 그 코드는 바로 지금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선택들, 바로 그 자체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